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의사인 제 인생을 모조리 파멸시킨 아내와 상간남의 무서운 비밀이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이고 의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만 잘했습니다. 진짜 더도 말고 공부만 잘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시각적인 그런 의사라는 직업 말고요. 의사는 제가 10년 넘게 해보니 뒤늦게 깨닫고 느끼는 거였지만 그저 와이프에게만 좋은 직업 같습니다. 차라리 부부 의사였으면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운이 없었네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턴까지 정말 태어나서 30년 가까이를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의예과 나온 학생들이면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할 문제입니다. 특히 인턴 때의 살인적인 스케줄은 이루 말로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정말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니까요. 지금의 아내는 그때 만났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숨도 돌릴 틈도 없이 바쁠 그 무렵에 아내는 병원에 온 손님이었죠. 자신의 여동생이 아파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동생이 언니였습니다. 올 때마다 이쁘다고 병원에서 난리였을 정도로 눈길을 확 끄는 외모였죠. 저 역시도 거기에 같이 눈이 멀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했던 동료들은 꽤나 있었고 미련하게도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동기들 중에 저랑 이어지게 된 게 성취감도 들고 승부욕도 들었던지라 눈이 더더욱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와 배우 지망생으로 커피숍 알바를 전전긍긍하던 저보다 4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워낙 이쁜 외모 탓에 남자들이 좋다 했지만 그녀도 자신의 주제를 아는지 저를 만날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 자신의 신세 한탄이었죠. 오빠 같은 사람이랑 자기는 안 어울린다며 오빠도 지금은 내가 좋다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더 이쁘고 어린 여자들이 눈이 들어올 테고 자기같이 외모 말고 볼 것 없는 여자한테는 금방 질릴 거라며 너무 뻔해서 저와 연애하기가 솔직히 겁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빼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더욱 안달이 나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그때부터 저를 가지고 놀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진짜 숨을 쉴 틈 없이 바쁜 인턴 때도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조금 생기면 바로 그녀에게 연락해서 만나 같이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에게 적은 월급으로도나마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지만 당시에 그녀는 스타벅스에 알바를 했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대기업 치고는 너무 작았달까요?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인턴을 하고 있는 의사 남친이나 여친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이게 남자친구인지 남보다 못한 사이인지를요. 연락해도 전화 한 통 받을 수가 없고 카톡도 몇 시간 지나야 대답할 수 있고 오프라고 약속 잡아두고도 일이 터지면 오프라는 휴식이자 개인 시간이 바로 취소되어서 여자친구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진짜 저도 밥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많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껴서 항상 일에 빠져 있던지라 처음에 여자친구는 이런 제 모습에 사귀자마자 이러냐며 짜증을 냈지만 제가 차근차근 저의 상황에 대해 모두 설명하고 나자 여자친구는 그 이후 자기도 따로 알아보았는지 저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자기는 드라마 보면 의사들은 진짜 뭔가 멋있고 그 멋있는 만큼 여유가 많을 줄 알았다는 말에 제가 피토하듯이 재차 설명을 했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차트를 보고 여러 환자들 병실 돌게 되면 7시, 뒤이어 밤사이 나온 결과 또 보고 교수님 오면 회진하고 회진 시 대답할 거 준비하고 중간 틈날 때마다 공부를 또 해야 되고 회진 끝나면 다시 검사하고 오후 회진 준비하면 컨퍼런스 가고 응급실 가고 당직 서고 2시간도 못 자다가 응급실 콜 터지면 또 가고 사실상 그게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진짜 인턴 때는 당시 정형외과 돌던 때라 더 심각했었거든요. 수술 어시스트라도 보조로 들어가면 숨도 쉴 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도 바람 맞췄더니 화난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도 대답도 못했더니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만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었죠. 그 이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여자친구 화를 다시 풀어주었고, 그래서 진짜 하루 데이트 하는 날이면 제가 노예처럼 항상 다 맞춰주고 그랬거든요. 저도 힘들지만 저의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만나는 여자친구한테 그때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턴을 마치게 되었고, 그 뒤로 군의관 갔을 때는 인턴 시절과 다르게 엄청 시간이 남아서 여자친구는 제가 군의관으로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땐 정말 처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했네요. 사실 그땐 연애가 아니라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5년가량 연애 후 집에 처음 아내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집에서는 이미 저한테 선을 보게 하려고 다른 여자를 생각 중이었는데 이미 아들에게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부모님에게 지금 같이 살고도 있고 향후 전문이 있다면 결혼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에서 한동안 그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부모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연애 기간도 5년이나 되었고 3년가량을 동거했으니 사실 결혼한 것과 다름없었고, 부모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듯 저희 결혼에 대해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의관을 전역하고 레지던트를 들어가서 전문의를 따고는 바로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기다려준 아내에게 저는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인턴을 시작으로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 월급까지는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었기에 전문의가 되면서 아내에게 호강이란 걸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간 월급으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고, 집에서는 결혼할 때 그래도 외동아들 결혼한다고 집도 한 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하고 여전히 응급 상황이나 수술 때문에 바빴지만 애도 낳고 나름대로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착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저는 집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응급 콜이 뜨게 되었고, 병원에서 다급하게 달려나가다가 마침 또 병원 가고 있는 중에 근처 다른 대기 의사가 왔다고 하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였습니다. 그 늦은 시간 저랑 같이 잠에 들었던 아내는 제가 잠시 나갔다 돌아온 사이에 침실 침대에 없더군요. 아이 방에도 가보았으나 아이는 곤히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아내는 어디긴 집이지 라는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 그냥 아까 나올 때 나 때문에 깬 것 같아서 전화 한번 해봤다고 말을 하자 아내는 싱겁다며 언제는 안 그런 것처럼 말한다? 라며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는 아내의 짐들을 샅샅이 뒤져보았고 카드 내역서까지도 한번 조회해보니 세상에, 아니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사재 꼈는지 카드 대금이 상상 초월을 하더군요. 그 중에 호텔 숙박도 여러 번 끊어져 있었고 호텔 레스토랑이나 여러 좋은 곳을 이용한 내역들이 넘쳐나더군요. 저는 깔수록 의심되는 것 때문에 잠도 안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었고 아내는 아침 6시가 되어서야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 입구에 마중 나가니 아내는 저를 보며 기절할 듯이 놀라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냐니까 그냥 잠시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갔다 왔다며 역으로 저보고 언제 왔냐고 태연스럽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더욱 가증스럽더군요. 나 사실 어제 당신한테 전화할 때부터 집에 있었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자기 친구가 사실 급한 일이 생겨서 간 거라면서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하길래 저는 그럼 그 친구 전화번호 알려줘 보라니까 아내는 벙찐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말 못하고 있는 아내의 휴대폰을 뺏어서 최근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보니 어떤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날 찾냐며 핀잔을 주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일단 끊으며 아내에게 이 자식 누구냐고 추궁을 하였더니 아내는 저보고 이혼하자네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맨날 집에도 없는 나같이 돈만 벌어다 주는 남자보다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백수가 더 좋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때렸고 당장 나가라며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봐도 저랑 닮았기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친자 검사를 해보았으나 다행히 자식은 제 아들이 맞더군요. 결국 아내와 그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면서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내년이 이 남자를 만난 지가 벌써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제가 인턴하던 시절 양다리를 걸치면서 만났던 남자였고 군의관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났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전문의가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 바쁜 의사 생활 때문에 자리를 비우자 이 상간놈이랑 매일같이 저를 대신하여 남편으로 지낸 겁니다. 돈은 제가 벌어다 주고 이 두 짐승들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한 거였죠. 다행히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돈 안 내고 쓰고 있었던지라 재산에서 빠졌고 이 두 짐승들이 쓴 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더군요. 저는 어쩌다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없다시피 하여 빈 털터리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머리가 나빠 이 집이라도 받아갈 줄 알았나 봅니다. 처음 이혼한다 할 때 집 내놓으라고 하던 뻔뻔한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아이는 지금 상간남이 싫어해서 안 데려간다고 했다가 이 집도 못 받고 받는 돈도 없는 걸 알게 되자 아내는 태세 전환하여 아이를 데려갈 테니 양육비 500만원씩 달라는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너 같은 년 밑에서 절대로 내 아들 못 키운다고 500만원 같은 헛소리 하지 말라 말하고 아내가 주장했던 말들 모두 녹음 제출해서 양육권도 뺏어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혼하고 반년도 못 가서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 오던 아내년 맨날 사치 부리며 살다가 돈 떨어지니 사랑이고 나발이고 끝났고 아들한테 들러붙으려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아들이 철없이 엄마랑 다시 살면 안 되냐는 소리에 저는 어린 아들에게 주입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아들도 엄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는 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이 찢어지네요. 정말 아내년이나 상간남이나 둘 다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